사실 오타마방이 정말 치료가 잘 안 되고 네. 어려운 색소 중에 하나인데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좋네요. 네. 이렇게까지 치료가 되면 이 직원은 지금 남아있나요? 퇴사했나요? 좋아졌더니 나가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전문용어 먹튀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가볍지만 진중하고 간결하지만 디테일하고 꿀팁이 난무하는 여기는 포에버입니다. 오늘은 우리 청주점 백두산 대표 원장님과 함께 색소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피부를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는 이제 해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분들도 되게 큰데요. 특별히 이제 원장님 병원에도 색소를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죠? 네, 맞습니다. 피부 개선에 대한 주 고민은 크게 여드름 홍조, 그리고 기미 잡티, 점이나 사마개, 그리고 모공이나 흉터 개선이죠. 그중 50%를 차지하는 부분이 아마 기미 잡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깨끗한 피부는 미의 중요 기준 중에 하나니까요. 그렇죠. 피부 미인이 진짜 미인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원장님 그런 많은 색소 환자들 중에서 혹시 되게 기억에 남는다 이런 분이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다른 병원에서 색소 치료를 받았는데 염증 후 색소 침착이라고 하죠. PIH라고 보통 설명을 드리기는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많이 까매져서 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울면서 같이 사진을 보면서 상담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9개월 정도의 치료를 받고 피부가 많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 같이 웃으면서 감사하다라고 서로 인사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청주점에서도 이제 색소 치료를 하는 기기가 굉장히 많을 텐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이런 기기로 이렇게 치료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환자분들이 되게 이제 기기에 집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세요? 사실 고객분들이 말씀하시는 레이저 종류 물론 중요해요. 어떤 레이저를 어떻게 쓰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레이저는 단일 파장으로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계고 네네. 그 파장에 따라서 멜라닌 흡수도라든지 아니면 혈관 흡수도라든지 그리고 또 재생을 시켜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역할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파장과 세기를 조절을 잘해서 색소 짙기나 깊이 그리고 피부 민감성 그리고 혈관 여부 등을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레이저를 잘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뭐 기기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걸 다루는 의사 선생님들의 테크닉, 노하우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네네. 아무리 똑같은 기계라고 하더라도요 네네. 쓰는 기간에 따라서 그리고 사용하는 세기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다른 효과를 나타냅니다. 뭐 한 병원 같다고 다른 병원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기를 쓴다고 무조건 같은 효과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기기보다는 어떻게 그걸 적절하게 잘 사용해 주는지 그런 병원을 찾는 게 아마 노하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그런 병원이라 하면 청주점 같은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러면 실제로 청주점에서 색소 치료를 받은 케이스들을 한번 보면서 원장님께서 어떻게 치료를 해나갔고 얼마 동안 치료했더니 얼마큼 좋아졌다 이런 것들을 한번 실제 사례들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50대 여성분이고요. 타 병원에서 레이저를 치료받고 진해졌다고 오신 분입니다. 보면 알겠지만 이 눈가 주변 그리고 앞볼 있는 쪽에 색소가 진하게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나 피부가 민감하고 색소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필링이라든지 이런 민감성을 높이는 것보다는 크림팩 같이 좀 안정을 시키면서 포토나 토닝이나 이온자인 같은 비타민을 좀 풍부하게 줄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많이 개선을 시켰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과민성이 진정이 되게 되면 XLV라든지 이런 잡티 레이저 같은 것들로 색소 제거를 같이 진행했던 분이고요. 치료 기간은 4개월 정도만 했는데도 10회 처치 이후에 이렇게 많이 개선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색소가 올라온 경우들은 정확하게 이제 진단이 좀 중요하잖아요. 많은 색소들 중에서 뭐 기미도 있고 주근깨도 있고 잡티도 있고 흑자도 있고 뭐 검버섯도 있고 막 하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뭐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나요? 이건 말 그대로 기미죠. 여기 기미. 기미. 네. 기미 주근깨도 기미.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띠처럼 이어지는 거 이거 자체가 특징인데 사실 기미도 다 같은 기미는 아니에요. 표피성 그리고 진피성으로 나눠지기도 하고요. 네. 혼합성으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바깥에 올라오는 것과 안쪽에 있는 거는 치료 방법 자체가 달라지게 되죠. 원장님 치료하신 과정들을 들어보니까 피부를 먼저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레이저들로 이제 색소들을 적절하게 잘 치료했다. 이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사실
피부 색소라고 하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방어 기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햇빛의 자외선을 막아줄 수 있는 건 색소거든요. 그래서 햇빛을 본다든지 이렇게 자외선이 들어오게 되면은 피부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레이저를 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빛의 일종일 수도 있어요. 하나의 당일 파장을 쏘는 건데 피부에 자극을 많이 주게 되면 당연하지만 색소는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색소가 올라오지 않을 정도로 적당하게, 그리고 피부가 레이저에 민감성을 보이지 않게 먼저 영향을 좀 잘 주는 거, 그것도 나름대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일반 병원들에서 가면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기미, 레이저 토닝 이렇게 해서 10회 이렇게 막 루틴처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원장님처럼 이렇게 왜 이게 올라왔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잘 없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건강적인 부분 같이 생각하면서 시술하는 게 포에버 청주점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친구는 오른쪽 얼굴 앞면에 오토모반이 있었던 친구고요. 사실 저희 직원이었던 분입니다. 아, 그래요? 네, 20대고요. 엔디아그라고 하는 레이저로 치료를 했던 케이스죠. 이 오토모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케이스마다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잘 치료가 되는 케이스가 있고 안 네네.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색소가 올라와 있는 친구분 같은 경우에는 이온자임이라고 하는 비타민 침투를 시켜주면서 레이저만 꾸준히 한다 하더라도 약 9개월 정도쯤 걸렸거든요. 네. 이렇게 많이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와, 사실 오타모바이 정말 치료가 잘 안 되고 네. 어려운 색소 중에 하나인데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좋네요. 네. 이렇게까지 치료가 되면 이 직원은 지금 남아있나요? 퇴사했나요? 좋아졌더니 나가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전문용어 먹튀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분은 50대 여성분이셨고요. 피부가 정말로 많이 민감해져서 오셨던 분입니다. 바깥 일을 많이 한다 하셨고요. 네네. 피부가 정말 푸석하고 많이 건조하고 네네. 그리고 자극이 많이 돼서 많이 붉어졌었던 분이십니다. 네네. 햇빛 노출이 이렇게 많이 되게 되면 이러한 피부 형태를 띌 수가 있는데, 이 붉은기 아래쪽에는 나름대로 색소도 많이 있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프리패스도 한 24회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자극된 피부에 진정을 하기 위해서 크림팩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피부 영양을 좀 많이 줬었던 분이고, 혈관 레이저를 쏘는데 약하게 쏘면서 여러 번 나눠서 진행을 하셨던 분입니다. 세게 쏘게 되면 마찬가지로 많이 붓고 또 민감해져서 색소가 더 올라오더라고요. 이후에 또 피부 건조함이 좀 많이 좋아지고 레이저에 대한 자극이 둔감하게 될 때 혈관 레이저를 약간 좀 더 세게 올리면서 피코슈어나 포토나 레이저 같은 것들로 조금씩 얼굴을 밝게 만들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보통 이 정도까지 24회 정도 받으면서 쭉 치료를 진행하시려면 외람된 질문이긴 하지만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가격을 말해야 되나요? 뭐 말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알아서 편집하실 거예요. 아, 그래요? 저희는 그 하나의 레이저를 받는 것과 두 개의 레이저를 받는 것, 그리고 세 개의 레이저를 받는 것을 나눠서 프리미엄, 듀얼, 그리고 올인원이라고 해서 나누게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가격을 약간 다르게 받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150 정도면은 그래도 10회를 할 수 있고요. 거의 300 아래면은 그래도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렇게 20회, 30회를 원장님을 믿고 꾸준히 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건 환자 납보 형성입니다. 끝까지 믿고 따라오고 이러한 경과가 있으니까 믿고 따라와 주면 제가 좋게 해드리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리고 진행을 합니다. 저는 다음에는 원장님하고 제가 환자가 돼서 한번 이렇게 납보를 형성하는 과정을 네. 한번 이렇게 기록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네, 다음 케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케이스는 50대 여성분이시고요. 네, 다른 건 신경이 안 쓰이고 딱 이 흑자 한 부위만 좀 없애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분이고요. 네네네. 피코하이라고 하는 레이저가 있는데 네. 피코 레이저고요. 그리고 ZMLA라고 하는 532 파장으로 피부의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표피 쪽에 있는 것만 떨어뜨려내는 그런 기술로 진행했던 분입니다. 치료는 사실 한 번만 해도 잘 되기는 해요. 네. 그래서 치료를 하되 대신 여기는 최대한 자극이 되지 않게 기미주사 또 같이 놔드리기도 하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재생 테이프를 붙여서 2주 동안 관리를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일회성으로 치료한 게 이 정도 되는 건가요? 이게 2주 지나면 이렇게 되는데 네. 사실 여기서도 색소가 조금씩 올라오시는 분들은 있어요. 없어지고 난 다음 다시 올라온다는 네네. 거죠? 당연히 더 연해지긴 하지만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건 당연히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후에 토닝 레이저, 피코슈어라든지 아니면 포토나 등으로 꾸준히 관리하시면 더 좋아진다고 설명을 드린 편입니다. 자, 색소 치료는 이제 아무래도 치료만큼이다. 중요한 게 이제 사후 관리잖아요. 아무리 치료를 잘했다 하더라도
관리를 잘 못하면 다시 색소가 올라오는 경우도 허다한데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원장님은 특별하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좀 있을까요? 색소가 올라오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유전적인 요인, 그리고 호르몬적인 요인, 그리고 환경적인 외부 요인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치료를 받은 후에 유지하기 위해서 자외선을 최대한 피하거나 외부에 나갈 때 선크림 등으로 자극을 줄이는 게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재생 속도가 느려지고 얇아지면서 또 건조해지기도 해요. 그러면서 자극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를 늦추기 위한 보습 및 영양관리 역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피부가 건조하신 분께는 저는 어떤 팩이든 하루에 1팩씩 하셔서 보습 관리를 꼭 하라고 추천을 드리는데 1일 1팩을 하게 되면 그런 것도 많이 개선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조하고 푸석하면 리쥬란 같은 PN 주사나 아니면 콜라겐 주사 같은 레티젠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제가 피부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끝도 없는데요. 이제 조금 쉬었다가 여드름 그리고 피부 트러블에 대해서 마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드름 관리는요, 가능한 한 빨리 저기에 잡는 게 중요한데 이게 3개월 만에 좋아진 케이스거든요. 뭐 이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은우님이시네요. 답변 중에 저를 보고 약간 살짝 미소를 지으시는데 미소가 아름답네요. 마스크 벗고 진료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